저는 몇 년 전 도로에 버려진 강아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쌩쌩 달리는 도로 한복판에 버려진 강아지는 있는 힘껏 주인의 차를 따라 뛰어 결국 신호에 걸린 주인 차를 잡고 간절히 창문 너머 주인에게 버리지 말아달라 애원합니다. 나는 뒷차량에 있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나를 봐줘. 나 아직 여기 있어. 그 순간 주인은 잠깐의 고민도 없이 결국 그냥 두고 떠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멈칫했죠. 결국 나 역시 그냥 지나쳤고 그 강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 후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내가 그때 손을 내밀었다면 그 아이는 지금쯤 따뜻한 집에서 잠들어 있었을까? 그 후회가 저를 이 영상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고 계신가요? 혹시 귀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데려왔나요? 그 작은 눈망울이 반짝이는 순간 부드러운 털이 스치듯 움직이는 그 장면, 장난기 어린 꼬리 흔들림이 우리를 사로잡죠. 스마트폰 속에서 귀여운 고양이 영상을 보고 웃었던 순간 기억하시나요? 저도 그래요. 그 짧은 장면에 마음이 풀리고 행복해지죠. 피곤한 하루 끝에 스크롤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그 영상, 작은 발바닥이 공을 쫓아 달려가는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죠. 나도 저런 아이와 함께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아마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외로운 밤에 그 아이의 장난기 어린 눈빛이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듯한 그 기분 정말 따뜻하죠. 하지만 그 미소가 지속되는 동안 우리는 그 아이의 진짜 삶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지만 정작 그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사라진 그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떤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혹시 누군가는 잠깐의 귀여움에 이끌려 입양했다가 시간이 지나 귀찮다고 느끼지는 않았을까? 입양 첫날의 설렘, 그 아이를 안고 속삭이던 영원히 함께할게라는 말, 집안을 탐험하는 호기심 어린 발소리. 하지만 몇 주, 몇 달 후에 그 소리가 부담으로 변하고 이제 지겹다는 한숨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그 순간의 후에 그 아이의 혼란스러운 눈빛이 떠오르지 않나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후원자도 아닙니다. 그냥 멀리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린 평범한 사람이에요. 친구가 귀엽다며 고양이를 데려왔다가 몇 달 뒤 다시 돌려보내는 걸 본 적도 있고요. 그 고양이가 상자에 담겨 보호소로 가는 그날, 친구의 얼굴에 스친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그 아이의 문 앞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시선이 아직도 생생해요.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묻는 듯한 그 눈빛이 제 가슴을 저미죠. 길에서 혼자 굶주린 채 앉아있는 강아지를 본 적도 있습니다. 비에 젖은 털이 축 늘어진 모습, 꼬리를 살짝 내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그 외로운 기색. 그때 외면한 제 모습도 아직 기억납니다. 바빠서 다음에라고 자신을 속이며 발걸음을 재촉한 그 순간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외면할까요? 그 아이들의 기다림을 모른 척할까요?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요. 나도 그 아이를 안고 웃다가 어느 날 문을 닫아버린 적은 없었을까? 그 공감이 우리를 더 나은 선택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 여행지, 식당, 산책에서 양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반려동물 동반 간판을 보며 기뻐하고 그 아이와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을 꿈꾸시나요? 공원 벤치에 앉아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바람을 쐬는 그 평화로운 시간. 그런데 어쩌면 그들은 인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을 살면서도 그 순간을 온전히 우리를 기다려주고 위로해주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건 아닐까요? 아침에 우리를 깨우는 작은 발소리, 저녁에 무릎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던 그 따뜻함, 퇴근길 고단한 몸을 이끌고 붉어진 현관문을 들어 섰을 때 우리를 향해 꼬리 흔들며 반겨주며 위로해주는 그 순수한 사랑. 그 모든 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사랑은 너무도 작은 배려에 속하는 게 아닐까요? 붉어진 집안 희미한 가로등 불에 의지하며 우리를 기다리다 지쳐 창가에 앉아 멀리 바라보는 모습,
그 눈에 스민 외로움과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저는 가끔 그 아이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상상해봐요. 인간은 왜 나를 안아주다 갑자기 밀어내는 걸까? 내가 더 귀엽게 행동하면 다시 안아줄까?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의 무책임으로 상처받는 게 안타깝지 않나요? 제가 8살 때 하동 시골의 할아버지 집에는 시기라는 토종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할아버지와 온 가족 모두가 우리 시기하며 가족처럼 함께 웃고 할아버지를 따라 낚시도 다니고 정말 똑똑한 강아지였죠. 할아버지의 낚싯대를 물고 따라다니며 강가에서 물장구를 치는 시기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저녁에 할아버지 무릎에 기대어 골골 소리를 내며 잠들고 아침에 할아버지를 깨우는 그 밝은 짖음. 가족 모임 때 시기가 모두를 반겨주며 꼬리를 흔드는 그 장면 정말 따뜻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시기야, 오늘도 고마워라고 쓰다듬는 그 순간들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할아버지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시자 시기는 밥도 못 먹고 계속 할아버지 묘지에 찾아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밤에만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장례식 날 시기는 묘지 앞에 앉아 울부짖듯 짖었어요. 그 소리가 가슴을 찢는 듯 했죠. 집에 돌아와도 밥그릇을 건드리지 않고 창밖을 보며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는 시기의 모습. 할머니가 먹이를 주려 해도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결국 그의 겨울에 할아버지 묘지 옆에 시기는 죽어 있었고 할머니가 발견하고 묻어주었죠. 눈 덮인 묘지 옆 차가운 땅에 누워있는 시기의 몸을 본 순간 8살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가 시기를 안아 올리며 시기야, 이제 할아버지 곁으로 갔구나라고 중얼거리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이건 특별한 드라마가 아니라 정말 제가 어릴 적에 겪은 실화입니다. 때론 말 못하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사람보다 더 깊은 정을 품기도 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적어도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다시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시기는 할아버지를 따라 결국 떠나더라고요. 그 충성심, 그 순수한 사랑이 인간의 무심함과 대비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시기가 묘지에서 기다리던 그 눈빛, 그 외로운 짖음이 버려진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겹쳐 보이네요. 그런 펫들을 인간은 통계로도 매년 수많은 아이들이 버립니다. 2024년 한 해에만 10만 6,824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어요. 그중 개가 72%를 차지하고 많은 경우가 입양 후 불과 몇 달 만에 일어나죠. 그 이후의 절반이 귀여움이 식어서라고 합니다. 처음에 흥분이 사라지면 이게 내 삶에 맞지 않아라는 핑계가 앞서요. 하지만 그 핑계 뒤에 남는 건 영원한 트라우마예요. 버려진 아이들은 다시 사람을 믿기 어렵게 돼요. 손길이 다가오면 움츠러들고 사랑의 기회를 이 통계는 숫자가 아니에요. 각 숫자 뒤에 숨겨진 눈물과 고통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버려진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까? 차가운 거리에서 익숙했던 집 냄새를 잃고 낯선 소음 속에서 떨며 서 있는 그 순간.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묻는 그 눈빛, 그 떨리는 꼬리끝. 그 모습이 당신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우리의 무심함이 그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의 외면, 한 번의 무책임이 그 아이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지난 여름 보호소에서 만난 고양이 미미를 떠올립니다. 미미는 새끼 때 귀여움에 입양됐다가 주인이 이사를 가며 버려진 아이였어요. 보호소에 처음 왔을 때 미미는 케이지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대요. 사람이 다가가면 고개를 숙이고 손길을 피했죠. 하지만 한 자원봉사자가 매일 찾아와 부드럽게 말을 걸고 먹이를 주며 기다렸어요. 미미야, 괜찮아. 이제 안전해. 몇 주가 지나자 미미가 조심스럽게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미미의 눈빛이 말했어요. 나 아직 사랑을 믿고 싶어. 미미는 결국 새 가족을 만났어요. 지금은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골골 소리를 낸대요. 하지만 미미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다림이 있었을까요?
그 과정이 우리의 책임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의 작은 선택이 그 아이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저 역시 인간이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무심히 불쌍한 버려진 아이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사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그 강아지를 외면한 후 집에 와서도 마음이 무거워 잠이 오지 않았던 밤들.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자책이 반복되죠. 하지만 그 자책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는 생각하게 됩니다. 입양이란 예쁜 순간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요. 그 책임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쁨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의 꼬리 흔들림, 그 작은 포옹이 주는 따뜻함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페뿐양소 옆을 지나가면 많은 귀여운 아이들이 사람의 손길에 꼬리를 흔들더군요. 유리창 너머로 다가와 코를 비비는 그 모습, 조심스럽게 손을 할아보는 그 신뢰 어린 눈빛. 그 아이들의 작은 몸짓이 우리의 무심한 세상에 작은 빛을 비추는 듯해요. 그 모습이 저와 가족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 아이들은 끝까지 사랑을 믿고 싶어 하는구나. 분향소 직원이 이 아이는 아직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가슴이 저려왔어요. 왜 우리는 그 기다림을 배신할까요? 그 믿음을 저버릴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양은 시작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조금만 더 준비하고 조금만 더 책임감을 내면 지킬 수 있다는 것. 입양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바쁜 아침에도 밥을 챙길 수 있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나? 외로울 때도 지칠 때도 이 아이를 안아줄 수 있나? 그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때 진짜 입양이 시작돼요. 중성화, 정기검진, 매일의 산책. 이 작은 습관들이 아이들의 삶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돼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뭔가 대단한 걸 원해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만큼은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속 그 귀여운 영상 너머 진짜 그 아이들의 눈빛을 떠올려 보는 거죠. 길거리에서 만난 그 강아지, 보호소의 그 고양이, 시기의 그 묘지 앞 기다림. 그들의 기다림이 우리의 무심함으로 끝나지 않게. 그 어떤 사랑이라도 결국 책임 아닐까요? 그게 당신이 자식이던 부모이던 연인이던 직장 동료, 상사이던 무엇이던 간에 결국 우리의 모든 선택이 그들의 세상을 눈물로 바꿀 수도 행복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깊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해봅니다. 비록 일반인이고 배움이 길지 않지만 혹시 반려동물을 입양 예정이시라면 같은 인간과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 당신의 일상에 그 아이들의 자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누군가의 평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평생이 당신의 더 큰 행복이 될 거예요. 부디 이 영상을 버려지는 동물들이 없는 세상을 위해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진심이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시절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